안녕하세요. 오늘은 간단한 문서를 한글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문서를 만들 때 이렇게 세 가지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는데요. 먼저 완성할 문서의 내용물들을 입력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물이란 글자 또는 그림 또는 표 이런 부분을 내용물들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먼저 내용물들을 입력한 다음에 그 내용물들을 편집합니다. 글자를 예쁘게 하기 위해서 글자 모양으로 들어간다든가 또 글자를 정렬하기 위해서 문단 모양으로 들어간다든가 이런 예쁘게 편집하는 방법을 하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는 이 문서를 A4 용지 보기 좋게 균형을 맞춰서 인쇄하기 위해서는 또 줄 간격이라든가 여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문서를 편집할 때 어떤 기능들을 활용할지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이시는 제목 부분이죠. 자, 이 제목 부분은 보통 우리가 이것은 표로 했겠구나, 아니 글상자로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이번에는 문단 모양의 테두리와 배경색을 이용해서 이렇게 제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활용하는 내용은 문단 모양의 테두리 배경색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의 내용은 후원에 참여 안내, 물론 글자색은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 그 글자를 이루는 띠는 배경색이 검정으로 되어 있고 검정색 위아래 상하좌우는 테두리가 또 물결 테두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예쁜 이제 클로버 모양의 특수문자가 입력이 되어 있네요. 자, 이 부분은 글자 모양에 역시 테두리와 배경색을 이용할 거고, 물론 그 외에 글자색을 주고 또는 이제 문자표에 특수 글자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래를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이 글자와 또 이 아랫부분에 보면 동그라미 안에 화살표가 있는데 이 글자는 문자표 안에 있는 특수 글자를 활용했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고, 물론 마음에 드는 문자표에 그 문자들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기능은 우리가 글자 겹치기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글자 겹치기 기능을 통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서 안에 들어갈 편집 내용은 4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물을 먼저 입력합니다. 자, 아래로 내리시면 제가 미리 이제 준비를 해 놓았는데요. 자, 지금 내용물 보이시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방법으로 이제 편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복지 공동체와 공동체 주택마을 후원 안내를 같이 범위를 지정한 후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문단 모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물론 문단 모양은 마우스 우클릭 뿐만 아니라 편집 메뉴의 글자 모양이라든가 편집 메뉴의 문단 모양이라든가 또는 서식 메뉴의 문단 모양이라든가 어디로 들어가든 문단 모양이라는 기능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문단 모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테두리와 배경이라는 탭 보이시죠? 4번째 있습니다. 우선 왼쪽 부분에서 어떤 테두리 종류와 테두리 굵기와 테두리 색상, 선의 색이죠. 이것을 먼저 1차적으로 선택을 한 다음에 오른쪽 부분에서 이제 방향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부분에 보면 면색, 즉 이것은 이제 배경색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지정을 해 볼게요.
우선 테두리 종류는 실선으로 위와 아래가 되도록 이 두 개를 클릭했습니다. 자, 종류요. 그 다음에 굵기는 지금 0.1mm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해본 다음에 결정하셔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저는 한 0.4 정도 그냥 해볼게요. 그리고 테두리 색은 검정색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에 칠해질 면색은 한 중간 정도에 있는 회색을 사용할게요. 여기 왼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테막 색상이 이렇게 있는데 중간 정도에 있는 색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정 누를게요. 자, 블럭을 클릭해서 취소해 보면은 지금 문단을 기준으로, 문단이라는 거는 엔터를 여기서 입력을 했다는 거죠. 엔터. 문단을 기준으로 이렇게 위아래, 위아래, 위아래 선이 들어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첫 번째 문단과 두 번째 문단을 이어주고 싶어요. 즉 중간에 있는 이 선은 없애고 싶습니다. 자, 그럼 다시 드래그해서 두 줄의 문단을 범위 지정한 후 문단 모양으로 들어가서 저는 이 문단의 테두리를 이 부분을 연결하고 싶어요. 해서 체크하겠습니다. 설정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원하는 대로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문단에 첫 번째 문단 보면 너무 여기가 딱 붙어 있죠. 그런데 이 아래는 어느 정도 떨어져 있네요. 이거는 줄과 줄 사이에 간격이 기본적으로 160%로 간격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범위를 지정하고요. 문단 모양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위쪽, 여기도 이제 간격이 보입니다. 위쪽에 여백을 3으로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위쪽 간격을 조금 더 3mm 더 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개의 글자를 어느 정도 이제 글자의 모양을 크게 할게요. 제목이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이제 글자 크기를 조절을 했고 첫 번째 줄만 조금 더 조절을 할게요. 네. 그리고 두 개의 문단을 여기 있는 가운데 정렬 해서 가운데로 보내겠습니다. 자, 후원에 참여 안내 드래그하고 여기서 문단 모양을 아까처럼 문단 모양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 문단에 쭉 선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이번에는 이 글자를 기준으로 테두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문단 모양의 테두리 배경이 아니라 글자 모양의 글자가 있는 부분에만 테두리를 하겠다라고 글자 모양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단 모양에서 하게 되면 이렇게 전체 문단을 기준으로 선이 들어가게 되니까요. 우리는 글자가 입력되어 있는 부분만 테두리를 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이제 테두리는 제일 아래에 있는 이중 물결선, 아니요, 이중 물결선은 너무 두꺼울 것 같고 물결선, 단일 물결선으로 선택할게요. 굵기도 약간 0.3 정도 주겠습니다. 색상은 그냥 검정색으로 하고 그 다음에 면색도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이 테두리에 대한 방향을 이제 상하좌우 다 줄 거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상하좌우 방향을 이제 선택하겠습니다. 근데 물결이 잘 안 보이네요. 제일 마지막 물결로 바꿀게요. 네, 그래야지만 물결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자 색도 이제 줘볼까요? 글자 색은 기본에
글자색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해서 노란색으로 주고 예, 설정할게요. 네. 그 다음에 앞부분에 후원의 앞부분에 이제 예쁜 클로바 특수 글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클릭을 하신 후 마우스 우클릭한 후 두 번째 보시면 문자표라고 있습니다. 문자표 들어갈게요. 자, 클로바가 바로 보이네요. 이 클로바는 사용자 문자표에 기호 2라는 문자 영역에 둘째 줄 가장 오른쪽에 있습니다. 자, 넣기, 그 다음에 한 칸 정도 여유를 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역시 이 문단도 가운데 정렬할게요. 글자의 크기를 조금 더 크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했어요. 자, 그러면 완성본을 볼 때 이 글자 모양의 형태와 이 부분이 일치하거든요. 그러면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 모양을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양 복사라는 거는 글자 모양 또 문단 모양을 그대로 복사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 문단 모양은 어디 있느냐면 편집 메뉴에 있습니다. 편집 메뉴에 보시면은 편집 메뉴에 모양 복사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자, 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모양 복사하고 싶은 부분을 드래그해서 알려주시면 안 되고요. 그냥 클릭만 해서 커서만 그곳에 위치합니다. 그 다음 모양 복사를 클릭해서 글자 모양 준 것과 문단 모양 둘 다 복사시킵니다. 자, 복사 버튼 클릭할게요. 그리고 이제 적용하고자 하는 부분, 즉 이 부분이죠. 적용하고자 하는 부분은 블럭을 취해줍니다. 그리고 모양 복사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줍니다. 여기 마무리 부분도 블럭으로 알려준 다음 모양 복사 눌러줄게요. 자, 이 모양 복사 같은 경우에는 주의하실 사항이 원본을 블럭 취하지 않고 원본의 커서만 놓습니다. 그 다음에 편집 메뉴에 모양 복사를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모양 복사에는 이제 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 두 가지를 다 복사하시고요. 그 다음에 대상은 블럭을 취합니다. 범위를 지정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편집에 있는 모양 복사 기능을 다시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했으니까 위에 있는 글자들부터 글자 모양 바꿔보도록 할까요? 자, 두 개의 글씨 범위 지정한 다음에 글자 모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글자 모양도 마우스 우클릭해서 글자 모양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서체 글꼴은 글쎄요, 원본에서 어떤 글자를 썼는지 물론 이제 가서 클릭해서 알아볼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은 한컴 소망 B라고 나와 있는 서체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글자색은
보라색을 선택할게요. 자, 설정 누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라색 글자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행복이라는 글자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마우스 우클릭 글자 모양으로 들어간 다음에 이 부분에서는 속성을 좀 줘보도록 할게요. 속성, 진하게, 그리고 그림자도 주고요. 네, 클릭해 볼게요. 진하게를 클릭하면 이 미리 보기 화면에 진해질 경우와 또 취소했을 경우와 이렇게 클릭해 보면서 알아보실 수 있어요. 진하게 그림자 취할게요. 그 다음에 확장으로 가신 다음에 그림자의 컬러가 지금 회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색을 저는 흰색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빨간색으로 한번 줘볼까요? 근데 글자가 너무 여기 원본 글자와 함께 그림자가 너무 바깥으로 많이 이동이 돼서 저는 이 프로테이지를 조금 줄여볼게요. 예, 이런 식으로 글자를 좀 붙여보았습니다. 숫자를 줄여서. 그리고 색을 다시 흰색으로 바꿀게요. 네, 행복이라는 글자는 위에 강조점을 주었는데요. 자, 강조점이라는 것은 이렇게 글자 위에 들어가는 점을 뜻합니다. 자, 설정 누를게요. 행복이라는 글자도 색을 다른 색으로 줘볼까요? 이 중에 마음에 드는 핑크색이 없어서 두 번째, 예, 요 팔레트로 들어가서 저는 핑크색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복이라는 글자도 글자 모양에 가서 똑같이 진하게 그림자도 똑같이 해야 되겠네요. 숫자를 줄여보고, 근데 이런 부분은 연이어서 해야 되니까 이 숫자를 아까 뭐라고 했더라? 좀 불편하죠? 그래서 취소할게요. 아까 했었던 행복이라는 글자를 역시 모양을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이라는 글자 사이에 클릭하신 후 모양 복사 버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뭐 문단 모양, 글자 모양, 지금은 글자 모양만 해도 되겠는데요. 그냥 뭐 둘 다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사. 그 다음에 복이라는 글자만 범위 지정해서 모양 복사 눌러보고 공이라는 글자도 모양 복사 눌러볼게요. 그 다음에 공동체 주택마을, 예, 여기 작은 따옴표부터 작은 따옴표까지 또 모양 복사 해보겠습니다. 자, 똑같이 서식을 모양 복사 했습니다. 그러면 바꿀 것은 이제 글씨 크기라든가 또 강조점이라든가 글자 색상 이런 부분만 이제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복글자를 글자 모양으로 들어가서 얘는 강조점을 주지 않을게요. 주지 않는 것은 항상 가장 위에 있습니다. 글자 색은 초록색으로 바꿀게요. 설정. 자, 그 다음에 공이라는 글자만 또 범위 지정하고 글자 모양으로 들어간 다음 색상을 이번에는 파란색으로 바꾸고 강조점을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체크 모양으로
강조점은 확장에 있습니다. 예, 강조점은 확장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글씨가 좀 너무 커서요. 줄일게요. 그리고 글자 색은 여기에서 고치셔도 되거든요. 글자 색만 고칠 때는. 네. 글자 색은 주황색으로 선택할게요. 네, 그리고 강조점은 취소하겠습니다. 마우스 우클릭, 글자 모양, 강조점은 취소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위에 부분은 완성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글자를 1, 2, 3이라는 글자를 글자 겹치기 기능으로 다시 보여드리면 이런 모양으로 이제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글자가 우선 개요보기로 숫자가 나와 있는 상태를 제가 취소할게요. 서식 메뉴에 개요보기를 주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번호가 나오지 않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자 겹치기라는 기능은 어디 있냐면 새로 입력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입력 메뉴에 있습니다. 적어드리면 이 글자 겹치기는 입력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입력 도우미의 글자 겹치기 기능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해볼게요. 자, 입력 도우미 글자 겹치기. 겹치기 종류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서 저는 이 네모난 것을 클릭할게요. 그리고 겹쳤을 글자에 쓰고자 하는 글자를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넣기 한 칸 띄워줄게요. 이 부분에도 클릭한 다음에 동일한 방법으로 글자 겹치기 2 지금 이제 아까 했기 때문에 선택이 되어 있어요. 넣기 한 칸 띄워줄게요. 또 글자 겹치기 3 넣기. 자, 여기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동그라미 안에 화살표 같은 문자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도 글자 겹치기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해당하는 칸에 클릭해서 커서를 놓고 입력 도우미 글자 겹치기. 동그라미는 이제 이 부분에 있는데 여기에서 화살표를 쓸 수 없잖아요. 그 화살표는 문자표에 있거든요. 겹쳤을 글자에 클릭을 한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하면은 여기 메뉴 중에 문자표라고 있어요. 문자표로 들어가시면 자, 동일한 화살표를 찾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는 그냥 현재 보이는 기호 2에 있는 이 화살표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넣기, 넣기. 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글자를 동일하게 이쪽 부분에 4개가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 복사하기, 물론 단축키, 복사하기에 해당한 단축키 컨트롤 C를 이용하시면 더 편하죠. 붙일 때도 마우스 우클릭 붙이기 선택하는 것보다는 컨트롤 V 하는 게 더 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단축키를 이용하겠습니다. 드래그를 한 다음에 컨트롤 키와 C를 같이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키와 V를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러 번 누르면 또 계속 붙여지거든요. 자, 커서를 붙일 곳에 클릭한 후 컨트롤 V, 컨트롤 V, 컨트롤 V 이렇게 해서 네, 어느 정도 이제 다 마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글씨체라든가 또 줄 간격을 조절을 해서 이제 문서를 마무리하면 되겠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인수하기 좋게, 보기 좋게 만듭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종이를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이렇게 조절해 보시면은 인쇄를 할 때 한 장, 이 페이지를 인쇄할 때 너무 상단 위에 쏠려 있잖아요. 그래서 글자 크기라든가 이제 줄 간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보기 좋게 인쇄를 했을 때 누가 보더라도 정갈하게 균형 있게 보일 수 있도록 문서를 편집해야 되겠죠. 자, 글씨 크기는 제목은 됐고요. 내용들만 제가 글씨 크기를 좀 더 우선은 글자 크기를 11로 기준해서 이렇게 11로 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쭉 범위 지정해서 문서의 글꼴은 한 컴 도듬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했고 이 내용도 조금 더 크게 할게요. 네, 이렇게 13 그리고 이 중간에 여기 갭이 너무 작아서 여기를 엔터를 한 번씩 더 해줘서 좀 내려줄게요. 여기도 네. 자, 그래도 너무 이제 문서는 A4 용지가 이 정도의 내용을 확보해야 되는데 상단 위에 너무 이렇게 쏠려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범위를 쭉 정하고 이제 줄 간격을 이용해서 줄과 줄 사이의 간격을 좀 이렇게 넓게 확보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줄 간격까지 조절을 해서 맞춰 보았습니다. 나는 줄 간격이 너무 벌어졌고요. 그냥 문서의 이 위, 오른쪽, 왼쪽, 아래쪽에 여백을 좀 조절하면 안 될까요? 지금 여백이 너무 큰데요. 이럴 경우에는 쪽 메뉴에 가시면 쪽 메뉴에 여기 쪽 여백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기본이 너무 여백이 큰 것 같아요. 저는 좁게 쓰겠습니다. 좀 더 좁게 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네, 지금은 그냥 기본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서를 함께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